지원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 문제가 남았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피해 지역에 지원되는 상생발전기금 집행을 놓고 강릉 옥계 지역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153억 원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12년 만에 수장이 교체된 강원교육의 지역별 교육 인프라 투자 계획을 신경호 교육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핵심 기구가 생기면서 특별자치도 완성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장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30명 국회의원 가운데 찬성 228명과 기권 2명, 반대는 1명도 없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됐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3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국무총리다 보니 강원도를 위한 각종 특례를 만드는데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를 위한 법률 제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원위원회를 통해 제주특별법 조항이 481개로 불어났습니다. 이처럼 지원위원회는 강원도가 특별한 지위를 갖는데 꼭 필요한 핵심 기구입니다. 노영우와 허영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야 모두가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은 결과입니다. 또 같이 힘을 실어주니까 이게 뭐 국회와 강원도가 어떤 원팀 정신으로 이뤄낸 그런 쾌거가 아닌가. 지원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아주 알맹이를 씨앗을 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에 큰 산을 넘은 만큼 앞으로는 18개 시군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바이오, 그런 건강, 헬스케어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미래 비전으로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가 많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자연 환경을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또 동력화해가지고 특별자치도법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비전, 정체성을 가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제주 세종 지원위원회와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대응책 마련도 중요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식 출범이 내년 6월 11일입니다. 지원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내년 초쯤 설치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완성까지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피해 지역에 대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상생발전기금이 지난해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옥계 지역에서는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져 기금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옥계역 앞에 시멘트 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나눠져야 할 기금이 선심성 행사와 특정 단체에 편중되고 단체 운영 유지비 등에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주민한테는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집단 이런 단체 이런 데서 다 사용했더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시멘트 상생발전 기금은 시멘트 업체의 생산량에서 톤당 500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라시멘트에서 올해 강릉 지역에 지원한 기금은 29억 5천만 원인데 기금의 70%는 옥계면 30%는 강릉시에 배분됐습니다. 시멘트 관련 기금관리위원회가 이곳 옥계 지역에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 옥계 지역에 배분되는 20억여 원 가운데 전체 주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농협 상품권, 20개 마을 등에 총 8억여 원이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문화, 복지, 체육 분야와 문화회관 운영비, 옥계면 번영회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급됐습니다. 기금위원회가 기금을 집행하면서도 주민상품권 집행 과정은 옥계면 번영회에서 관여했습니다. 옥계면 기금관리위원회 측은 기존에도 시멘트 업체의 상생기금을 번영회에서 운영해 왔는데 상생발전기금이 제도화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단체와 각종 행사에 지급한 기금은 기존 예산 항목에 따라 지급했고 기금위원회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번영회 등 일부 사회단체에 기금 집행을 위탁했다는 입장입니다. 기금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에 관리하고 있는 번영회는 그럼 빠져야 될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아직까지 기금관리위원회가 그 체계를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시멘트 상생발전 기금 제도에서는 지자체마다 7명으로 구성된 기금위원회 한 곳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3개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가운데 별도의 기금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비가 지급되는 곳은 옥계 지역이 유일합니다. 강릉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서 저런 사업을 해서 이걸 다 챙기지 못할 겁니다. 기초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고 돈을 관리하고 하는 데는 체제상에는 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면의 안녕을 위해서 이 기금의 또 투명성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또 옥계 지역 기금위원회는 강릉시 기금위원회 등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기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항구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15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9월 16일 확정된 강원도 복구계획의 총 복구액 1,374억 원 가운데 도비와 시 군비로 해결해야 하는 자체 복구비 405억 원의 38%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홍천 14억, 횡성 51억, 강릉과 평창 등 4개 시군에 34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과 연계해 미래시대 전문인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나섭니다. 태백 기계공고는 가칭 강원 항공고로 전환하고 황지정산고는 컨설팅을 통해 소프트웨어 등 유망산업학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또 정선 정보공고는 2024년 커피 베이커리과를 신설해 학과가 활성화되면 관광 레포츠 마이스터고로 승격 신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에게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12년 만에 새로운 수장이 들어서면서 지역별 교육 투자 계획도 바뀌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과 지역을 살리는 지역별 교육 인프라 투자 계획, 이른바 강원 꿈의 지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영동 지역 역사문화교육체험센터와 관광문화 예비창업가 양성교실 등을 추진하고 삼척은 바다 자원을 활용한 해양 레포츠 체험센터와 열린 수련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삼척고등학교 이전 문제도 지역사회 협의가 된다면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동해는 광희 중고등학교 공립전환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원만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간제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광희고등학교 하루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접경지 특색을 살려 고성군 등에는 고교 학점제와 연계한 생태환경, 평화통일 교육과정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의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철원에 있는 평화교육원과 고성에 있는 제진역, 그리고 또 평창에 있는 이승복 기념관, 안보의식은 물론이거니와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 안 된다는 평화통일교육을 잘 시켜보려고. 폐광 지역 태백은 철암 중고등학교를 강원 체육중고등학교 제2캠퍼스로 전환해 학생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역도라든가 또는 태백에 잘하는 이제 유도, 레슬링, 골프, 아니면 동계 종목으로는 바이애슬론, 이런 종목들을 육성할 수 있는 체육 중점 학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편 정선의 강원 학생 산림체험센터를 운영하려던 계획은 이용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철회됐고 양양 국제중고등학교 신설 등은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로 지역별 교육 투자가 성사되는 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동해 최북단 북방어장에서의 조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속초해경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성 제진 동방 9km에서 64.8km 해상까지인 북방어장에서 강원도 내 근해 트롤과 근해 통발, 중형 기선 저인망 어선을 제외한 나머지 어선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모두 566척의 어선이 78일간 북방어장에서 조업했으며 안전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민행동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은 김진용 강릉시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릉시민행동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선거에서 비정규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김진용 의원의 혐의는 당선 무효가 돼야 한다며 다음 달 6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일 지방선거에서 12억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허병관 강릉시 의원에 대해서도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강릉시 초당동의 한 아파트 8층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 실내 30제곱미터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와 그을음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 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제도를 시행한 이후 5번째 연장 조치로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닌 정상 상환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시군별 확진자는 강릉 133명, 동해 66명, 속초 50명, 삼척 31명 등 1,313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72만 4천여 명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941명으로 8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1,042명, 위중증 환자는 16명입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체가 노출된 사진 수십 장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명품 기프트샵 입점업체가 가짜 명품을 판매해 결국 매점에서 철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입점한 강원랜드 명품 기프트샵 업체의 제품을 놓고 자체적으로 진 가품을 검사한 결과 지난 3월 일부 제품이 가품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실제로 철수한 건 2달 가까이 지난 5월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자체의 가품 판정을 놓고 입점업체가 반발해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에서 추가 검증을 벌여 실제 업체 철수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연간 수익 3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어선원에게 가구당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부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위기에 처한 수산업과 어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내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 전담 인력 배치율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강원도 내 594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13.3%인 79곳뿐이고 235개 학교는 공무직 사서가 배치돼 전체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율은 52.9%였습니다. 사서교사는 독서, 토론, 논술 같은 수업과 정보 활용 교육 진행이 가능하고 공무직 사서는 도서 대출, 반납 업무와 기자재 관리 등의 운영만 담당합니다. 강원도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